농지니까 약간 애각에 있는데 이게 바운더리가 커서 이렇게 비교하기가 쉽지 않아. 근데 여기만 이게 이제 이렇게 있는 데가 있어서 그런데, 자, 가장 저거 한 게 농림지역. 농림지역인데 75,000원이야. 농림지역에서 75,000원이고 생산녹지로 갔더니 14만 원이요. 더블이에요. 자, 생산녹지에서 14만 원인데 자연녹지로 갔더니 얼마야? 뭐 13만 원. 예, 여기는 예? 예. 얼마큼 차이 없어요. 이쪽 자연녹지로 오니까 28만 원이요. 그 다음에 주거지역 땅은 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고, 자, 이걸 다시 농업진흥지역과 보호구역으로 또 볼 거예요. 그랬더니 농업보호구역인데 하고 진흥구역인데 하고, 농업보호구역은 13만 2천 원이야. 농업진흥구역은 7만 4천 원이야. 아까 저기 농림지역하고 똑같아. 이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 이거를 고르기만 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냥 어디 가서 옆에, 예? 옆에 땅하고 뭐하고 뭐 이런다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 옆에 땅하고만 무조건 비교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지역을 보면서 비교를 하시고 내가 풀릴 건가 아닌가를 보셔야 돼. 이해가 안 되는데요. 네. 저게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은 알겠는데, 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될 자리들, 바뀌는 자리들을 골라야 된다, 그 이 얘기. 자리를 어떻게 구해야 되는 거죠? 그걸 여기서 지금 뭐 단시간에 얘기를 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아까 같이 그런 어떤 기회가 와서 할 때, 또는 단순하게 이게 작을 때는 내가 요구해도 풀어주게 돼 있어요. 2만 제곱미터 미만, 1만 제곱미터 미만 이럴 때는. 그리고 아까 3만, 5만 할 때는 정부에서 일제히 한번 해주는 작업을 할 때가 있고. 예. 그러니까 미리 사놓고 그걸 기다릴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한 거고. 예. 그거 된 다음에 산다? 그럼 늦은 거예요. 그거 된 다음에 산다는. 그때는 뭐 나만 똑똑한 게 아니잖아요. 자, 이제 개발제한구역에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개발제한구역이라는 땅 투자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은 하지 말아라야. 자, 없네. 강남 사모님이 아니고 어딘가. 어디 사모님으로 할까? 원래 강남 사모님은 개발제한구역을 개발제한구역이라고 불러. 근데 저기 약간 떨어진 데 계신 분들은 그린벨트라고 불러. 그린벨트는 우아하잖아. 투자자가 볼 때는 개발제한구역이에요. 개발제한구역이 뭡니까? 개발 압력은 많은데 개발을 제한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땅 투자를 하면서 개발제한구역은 하지 말라고 그러는 얘기가 왜 나오느냐면, 개발을 금방 내가 못해. 지금 내 혼자는 못하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개발제한구역 땅이 안 올랐느냐? 제가 아까 얘기했죠. 내가 시작하고 20년 동안 그 정권 내가 안 따져. 20년 동안에 개발제한구역 땅이 지방 것도 그렇고 수도권 것도 그렇고요. 이거는 어디 있어요? 광역시, 특별시 부근에만 있어. 그러다 나니까 전국 땅값 상승률에서 10% 안에 다 들어와. 꼭 개발을 해야 돈이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꼭 개발을 해요. 지금 3기 신도시 뭐 발표한 데 이런 데 땅값들 옛날에 헐값이었어요. 이제 그런 거를 보기 위해서, 자, 소규모 단절 토지를 이렇게 일제히 조사해서 해제를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예, 해주는 경우도 있었고, 지금 여기 이 땅인데 이렇게 해서 해주면 이게 주거지역으로 바뀌어. 예, 주거지역으로. 그러면 여기 보시면 20만 원 뭐 얼마짜리가 200만 원짜리가 되는 거예요. 실제 가면 20만 원이 아니라 좀... 아예 그렇죠. 더 가. 그러니까 이건 뭐 공개적으로 자료를 활용해서 강의용이니까.
보통은 2배 내지 3배 차이가 나요. 보통은. 예. 근데 이렇게 풀리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가 이건 풀린 지역이야. 될 자리가 바로 이런 거예요. 지금 이렇게 도로가 철도가 났고 지금 여기에 도로 계획선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주거 지역이야. 그리고 요게 면적이 딱 보니까 14,000이야. 3만 제곱미터 미만이야. 아니 우리 공인중개사들이니까 이게 해제 면적이 얼마 절마 이런 거는 각자 다 아실 거 아니요. 근데 저런 지도 아까 여기 이렇게 금액 써 있는 지도는 어디에서 봐요? 아시는 분? 아시는 분? 어이 큰일 났네. 저거는 경기도에만 있어요. 경기도에만. 경기도 부동산 포털에 들어가면 개별 공시지가 지도라 그래서 지도가 여러 가지 있어요. 거기도 항공지도 뭐 이런 거. 개별 공시지가 지도라 그래서 거기서만 있다. 아 이제 되나 보네. 예. 그래서 여기 요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공시지가를 보면 요 해제 안 된 지역, 요 해제 바깥에 있는 지역은 22만 원, 40만 원이야. 이쪽은 80만 원, 60만 원, 60만 원 전인데 그래. 이거예요, 바로. 네, 이거예요. 이거예요. 그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런 거를 그냥 사기만 하면 되느냐? 네, 그래서 지금 요 지역입니다. 요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인데 단절된 토지인데 요렇게 2만 제곱미터죠. 2만 제곱미터 이렇게 단절된 토지인데 이걸 그냥 거기 사놓고 있으면 해주느냐? 어떤 놈이 해줘? 공무원이 못 해줘. 왜 못 해줘요? 예? 여기 있는 놈이 이거 해준 걸 알면 여기 있는 놈이 알면 난리요. 죽여. 특혜줬다고. 아니 나하고 저하고 똑같았었는데 이거를 해줘서 얘하고 똑같이 해주면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을 해야 돼. 내가. 자, 그래서 이거는 조건엔 들어왔어. 조건엔 들어왔으면 해제를 하는 방법. 아까 농업진흥지역도 똑같습니다. 네, 농업진흥지역도 똑같. 일제히 조사를 관해서 해서 할 때는 내가 가서 잘 하기만 하면 돼요. 근데 이건 내가 하나하나 내가 작업을 해서 할 때는 조금 다르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야 돼. 두 가지 방법이에요. 도시개발 사업이 어떻게 해요? 조합을 구성해서 조합원들이 시행사를 지정해서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돼. 또 하나는 도시계획 용역을 줘서 용역 받아서 지구 단위로 해서 도시계획 승인 받아서 해제하면 돼. 근데 이건 내 돈이 많이 들어가. 근데 하나는 조합원들이 60% 이상 동의를 해가지고 행정기관에다가 의뢰를 하는 거예요. 행정기관에다. 그러면 예산을 내가 세워? 용역비를 행정기관에서 세워. 공사는 누가 해? 행정기관에서 사업자를 정해서 해줘요.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할 때 이렇게 예산을 세워야 돼요. 이거 예산을 이거 보셔요. 해제 및 지구단위 계획 수립 용역비요. 이거는 이제 수당껏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예. 이걸 할 적에 이 용역비가 1억 원이 간다고 처음부터 1억 원 세우려고 들지 마셔라 이 얘기요. 여기에다 10원만 세워주면 10원만이라도 세워라 해요. 이거는 행정 저거를 좀 잘 이해를 못 하시면 저건데 여기다가 예산을 예를 들어서 1억 원이 필요한데 1,000만 원밖에 못 세웠어요. 그러면 공시를 하면 아무도 안 올 거 아니에요. 아무도 안 오면 올해 예산이 부족해서 못 했잖아. 내년도에 예산을 세우면 무조건 1순위야. 1년만 더 기다리면 돼. 1년만 더. 그런데 이거를 그냥 한 해에 다 세우려고 그래.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한 해에 뭘 다 해야 돼. 특히 땅 사러 오면 올해 그냥 다 개발해서 어떻게 팔아야 돼.
느긋하게 기다리셨다가 해야 돈 번다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도 보시다시피 30만 원, 요 길가라는 게 50만 원, 30만 원 하는데 이쪽은 140만 원씩이요. 예. 그러니까 이게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저거 하시고, 그다음에 대구에서 것도 한번 보시면 단절 토지를 이렇게 해제한 데가 있어요. 여기. 여기가 요게 해제된 자리입니다. 요게 해제해 준 거예요, 지금. 여기 53만 원이야. 바깥에는 32만 원이야. 여기 해제된데 이쪽 거를 갖다가 안 됐었네. 바로 여기 못생긴 땅을 갖다 댔어. 130만 원이요. 해제될 만한 땅을 고르러 다녀야 되느냐 아니냐예요. 아니 그거 사놓기만 하면 2배 올라가, 3배 올라가. 근데 왜 그놈의 때다 집을 지어갖고 2배를 얻으려고 그러느냐고. 왜? 이게 널렸어. 요것도 해제해 준대요. 요거 해제해 준대. 여기도 보단하니까 요렇게 요만한 게 하나 남았어. 여기는 5,000제곱미터 밖에 안 돼. 예, 요거는 더 쉽습니다. 10,000제곱미터는 더 쉽게 해제돼요. 조합원 기준이라는데 인원수 기준인가요? 아니면 면적 기준인가요? 60% 이상. 면적 사람. 면적도 60% 이상. 예. 사람도 60% 이상. 예. 이게 어디로 갔어? 근데 요건가? 요 보세요. 여기 해제된 땅은 197만 원이야. 근데 안 됐다고 여기 96만 원이요. 배는 되죠, 무조건. 예. 이게 널렸어, 우리나라에 지금 이런 게. 이런 게 널렸어요. 안 덜해, 근데. 개발 안 된다고. 네. 이거는 뭐 토지 이용계에 낀 거니까 예,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보자 그런 얘기가 했는데, 예, 대구일 거예요. 이거 시골이라고 없는 게 아니에요. 요거는 경계선 관통 토지인가? 예, 경계선 관통 대지라는 게 있는데, 개발 제한 구역의 주거 지역하고 개발 제한 구역하고 맞물린 건데, 대지가 1,000제곱미터 미만이면은 이 개발 제한 구역 쪽에 있는 거를 주거 지역으로 풀어 주는 거예요. 이것도 널렸어. 개발 제한 구역 쪽은 안 쳐다보셔서 그래. 요 관통대지 풀어 준 게 이렇게 많아. 이렇게 여기 많아요. 이게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건 대구, 이게 대구 걸 거예요 아마. 이것도. 자, 12만 3천 원, 19만 6천 원, 12만 3천 원. 근데 주거지역 땅은 37만 원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땅값이 현지에 가면 조금 차이는 있어요. 이건 공시지가를 갖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강의니까.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가면서 요 보세요. 이 땅 같은 경우는 여기 주거지역이 여기 끝에만 조금 물린 거예요. 이게 관통대지 해제되는 거거든요. 900제곱미터니까. 그러면 이 900제곱미터 중에 여기 요거 조금 도로 빠지는 거 빼고 나면 이게 다 개발 제한 구역 땅이 주거 지역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런 게 널렸다니까요. 실제 사례예요, 실제 사례. 요거 두 개가. 자, 여기가 개발 제한 구역에서 풀려서 주거 지역으로 했어요. 근데 요 도로에 요 코딱지만큼 걸렸어요, 이게. 코딱지만큼 여기가. 그러면 이 옆에 땅들은 왜 안 했냐? 이건 1,000제곱미터가 넘어서 못해. 정말 화딱지 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입장에선? 요건 1,000제곱미터가 안 돼서 2개는 됐는데, 요것들은 1,000제곱미터가 넘어서 하고 싶어도 못해. 그러면 지금 머리 얼른 굴리지? 지금 분할하면 되지 않느냐고. 그건 아니야. 그건 소급은 안 돼. 이게 될 당시부터 1,000제곱미터 미만이래야 돼. 그 기준이 사업 고시인가요? 어떻게 예? 되나요? 이
이쪽이 그 일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발표한 날 이전에 예, 그때부터 1000제곱미터 미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 여기 한번 공시지가 보세요. 100만 원이요. 조금 전에 그 풀린데 여기도 90만 원이요. 근데 옆에 똑같은 건물이 다 들어서 있는데 얼마예요? 50만 원이요. 50만 원, 60만 원이요. 2190, 1224. 예? 면적이 예. 여기 1200이고 여기는 2100이잖아요. 그러니까 1000이 넘어서 요거 두 개는 억울하지만 못하는 거예요. 예. 근데 실제 지금 여기 자리는 실제 여기 자리는 요게 단절 토지가 또 나와요. 여기는 요 도로 때문에 단절 토지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여기 도로 계획이 따로 있습니다. 10m짜리 도로가. 요 도로 가지고는 단절 토지가 안 돼. 요 도로 가지고는. 근데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예, 그거는 뭐 나중 얘기고. 예. 지금 여기도 지금 아까 그 자리가 요거거든요. 근데 그 밑에가 전혀 아무것도 없는 데인데 요렇게 도로 계획이 있어서 여기도 단절 토지가 나와요. 요것도 물론 단절 토지예요. 요것도 단절. 요 도로가 지금 10m짜리 도로예요. 10m짜리 도로.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또 단절 토지가 나와. 요 지도는 어디서 봤는지 아시죠? 이 지도. 이 지도는 도시계획정보서비스라고 UPIS인가 그래요. 거기에 들어가서 보시면 전국에 우리나라 전국에 고시적에 나오고 그 꼭대기 보시면 내 땅의 도시계획인가 뭐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어요. 거기 번지 치시고 보시면 내 땅 주변에 이런 도시계획이 다 나옵니다. 단절 토지가 되려면 도로가 한 최소 30m 이상 그건 찾아보시라 그랬잖아. 그래야지 공부를 하지. 그렇지 않으면 공부를 안 해. 30m 이상 정도 되면 끊어져야 되나요? 아니면 새로 나한테 굳이 그걸 아시려고 여기서 그냥 이렇게 하면 조용필의 노래 한번 듣고 끝나. 가서 찾아보셔야 돼. 예. 다시 얘기를 할게. 15m 이상으로 단절 토지가 생기면 거의 무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8m 이상으로 단절 토지가 되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야. 인정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그러면 그건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는 거고 15m 이상이 되면 무조건이야. 무조건. 박상철이 노래만 무조건이 아니에요. 그러면 대구에도 있나 아까 그거 본 거고, 대구에도 아까 요거 본 거고, 요렇게 삼덕동에도 요게 경계선 관통대지예요. 요거는 갑도를 보시라는 거예요. 여기도 단절 토지가 나오고, 여기도 단절 토지가 나와요. 요 경지정리된 데예요. 여기가 경지정리된 데예요. 여기가 65,000원이고 21만 원이요. 특히 이런 거가 될 때 이렇게 경지 정리된 데가 이런 데 걸리면 농업진흥지역이나 여기나 다 더 많은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심 갖고 자꾸 보라 그랬는데 이렇게 단절 토지가 나오고 여기 역시 이거 대구 겁니다. 대구에 계신 분들은 먼저 번에 제가 강의할 때 안 오셨었더라도 오늘 조금 내가 준비를 했어요. 그 다음에 웬만하면 이런 거 하시라는 거예요. 도시 근교의 자연 녹지나 생산 녹지에 갖다 투자하시라는 거예요. 이 도시 지역이에요. 도시 지역의 자연 녹지 이런 데 갖다가 조금 쳐박고 계세요. 쳐박고 있다 나면 이게 2001년도에 한 100만 원 정도 가지고 투자를 했던 건데 지금 현재 여기가 얼마 정도 가냐 하면 한 500, 600 지금 아까 요거 한 대는 1000만 원씩 갑니다. 1000만 원.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이 7억 2천 갖고 개발을 했어요. 개발을 했는데 사실은 이건 보증금하고 대출하고 해서 5억 5천하고 해서 내 돈은 추가로 안 들이고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 달에 이자 빼고 800만 원씩 나와. 우리 이 얘기하면 맨날 이런 것만 보셔. 얼마 올랐는지. 이거 보면 안 돼. 이때 당시에 이렇게 해서 하고 도로 좀 만들고 있다 2015년도에 개발을 하게 됐는데 왜 개발을 했냐면 2014년도에 부천시 도시기본계획을 바꿨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거기에 참여한 사람이 없다고. 2014년도에 도시기본계획을 바꿨는데 여기 이 자리가 시가와 예정용지로 잡혔어요. 그러면 보상이 나갈 거예요 이제. 그래서 부랴부랴 건축허가를 낸 거예요. 건축허가를 1월 달에 내가지고 4월 14일 날 완공을 했어요. 근데 5월 6일 날인가 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묶였어요. 빨리 움직여야 돼. 일반인들은 알 수 있었던 게 행위 제한 지역으로 고시될 때 그때 하는 거예요. 일반인은. 근데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거에 참여를 하면서 그 설명회를 보고 했으니까 시가화예정용지 들어간 걸 그 전에 하는 거예요. 몇 개월 전에. 그래서 중요하다는 건 그런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건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용도 변경하는 게 최고가 아니다. 개발하는 게. 요건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 보험급 타시는 분들이 여기 보면 뭐 얼마 해서 돈 얼마 버는 거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토지 1억 원 정상금하고 자기 갖고 있던 거하고 해서 2억 원을 가지고 땅을 하나 샀다가 그 다음에 융자 받아서 샀다가 뭐 이러면서 했는데 이 친구는 지금까지 자기가 한 개도 매각을 안 했어요. 수용이 지금 제일 처음에 샀던 거 26억에서 6억 원 계약금 받은 거예요 지금. 그 개발 업체로부터 계약금 받은 거 갖고 추가로 뭐 저거 한 게 있고 그 다음에 2001년도에 산 건가가 이때 수용 보상 당한 거고 이때 그 다음에 지금 여기는 안 나왔는데 여기 나왔네. 17년도에 3억 5천에 산 게 1000제곱미터 하천으로 들어가면서 3억 원으로 수용 받은 거. 그러니까 난 팔고 싶지 않은데 맨날 뺏겼어. 이게 땅 가진 사람들의 진짜 땅 부자들의 항상 한결같은 얘기예요. 내가 갖고 있으면 와서 뺏어간대. 뺏어간다 그러면서 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됐는데 이거가 문제가 아니에요. 6, 70억이 문제가 아니라 이번에 근데 이 땅이 요거 하나만 빼놓고 여기서 지금 1700제곱미터 요거 하나만 빼놓고 다 상지 신도시로 들어갑니다. 싸그리. 그래서 이 친구는 자기 집에서 5km를 벗어나는 데를 하지 않았어요. 자기 집에서 5km. 아까 고소득 얘기했죠? 이 친구 연봉이 농협 쪽에 상물해가지고 연봉이 옛날 2000년대 초부터 거의 억대요. 그만둘 때는 뭐 억대가 훨씬 넘었죠. 아니 그래도 다 하잖아요.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근데 이때 동료들은 뭘 했냐 아파트 사는데 조금 보탰고 제일 잘한 친구가 오피스텔 2개 샀다니까. 아니 이거 절반으로만 치자고. 그럼 오피스텔 2개 샀으면 지금 얼마예요? 부천의 오피스텔이야 그것도. 끼케야 3억이야. 아주 죽었다 깨나고 그냥 3억 못 받는데 그래 3억으로 후하게 쳐주자고. 그러면 이 사람은 저 1억이 같이 들어왔으니까 이걸 절반으로만 치자고. 그 다음에 이거는
공장을 이때 당시에 처음에 공장이 똑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여유자금이 똑같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120평씩 공장을 갖고 있고 여유자금이 2억 원씩. 이렇게 담 하나 붙은 공장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똑같다. 근데 이 2억을 갖고 이 사람은 계속 기계를 현대화했어요. 이 사람은 8천만 원만 하고 나머지 이렇게 땅을 사기 시작해서 계속 대출받고 뭐 하고 하면서 계속 땅을 산 거예요. 지금 와서 요렇게만 따지면 13억 29억인데 이 친구는 집이 한 번 가서 4억밖에 안 됐는데 여긴 집이 16억이야. 지금 20억이야. 요새 올라서. 20억이 넘어요 지금은. 집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예요. 근데 우리 여기 사업하시는 분, 공인중개사지? 돈 번다고 자꾸 사업장 늘크는 데만 신경 쓰지 마셔라 이 얘기요. 약간은 좀 타이트하게 사셔. 아까도 오피스텔 얘기했지만 돈 벌고 있을 때 나는 오피스텔 투자하는 사람을 이해를 못 하겠어요. 돈을 벌고 있을 때는 자산형에다 투자를 하는 거예요. 자산이 늘어나는 데다. 돈을 벌고 있을 때. 그리고 돈이 없을 때 그걸 수익형으로 만들든지 또는 투자를 해도 수익형은 그때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들이 돈을 벌고 있는데 수익형이라고 거기다가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조금 널널하게 살아. 널널하게. 근데 10년, 15년 있다가 보면 조금 널널하게 그 사람은 사는데 이쪽에 자산형에 한 사람은 자산이 두세 배로 올라가 있어요. 예. 이런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시간이 다 돼가니까. 아까 사업하고 연계하라 그랬죠. 흙 매립업자가 흙을 이렇게 파다가 버리면서 돈을 내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뭔 얘기냐면 농지를 사서 허가를 배해서 거기다가 그 흙을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이 좋아지니까 이거 값도 올라가고 내가 버리는 논을 산 거예요. 이 사람만 아니라 내가 그 무슨 건설인가 거기에 공사 현장도 이거를 했더니 요새는 안 만나죠. 한 3년 동안은 열심히 명절 때 뭐 보내주더니 이제 한 7년 됐거든요. 이제는 안 보내줘. 근데 그 친구 통해서 얘기하니까 뭐 한 2만여 평 된대요, 땅이. 그렇게 해서 한 게. 그러니까 요거는 간단하게 우리 옛날에 빌라 지면은 조경했다가 뺐다가 놓았다 이거 아시죠? 예. 그래서 그거 하는 사람한테 농지를 하나 사주고